오늘은 2008년 금융위기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거대한 붕괴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최근 금융시장이 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2008년 같은 위기가 또 오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오늘날의 위험을 제대로 알려면 먼저 그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흔히들 2008년 위기가 어느 날 갑자기 쾅 하고 터진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2007년 초에 HSBC가 손실을 발표하면서 첫 신호가 왔고요. 이게 서서히 번지다가 2008년 9월에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정점을 찍었죠. 거의 2년 가까이 서서히 타오르던 불씨가 마침내 폭발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순서대로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처음엔 아주 작은 균열이었던 위험한 대출에서 시작해서 이게 어떻게 전 세계를 뒤흔드는 거대한 구조적 붕괴로 이어졌는지 그 과정을 한 겹 한 겹 벗겨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야기의 가장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이 모든 위기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모든 이야기에는 시작점이 있기 마련이죠. 2008년 금융위기의 진원지, 그 시작점은 바로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것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간단히 말해서 신용도가 좀 낮은, 그러니까 돈을 갚을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빌려준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이었어요. 프라임, 그러니까 우량 대출이랑 서브프라임이 얼마나 다른지는 이 표를 보면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신용 점수부터 차이가 크죠. 근데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마지막, 증빙 서류 항목이에요. 서류가 불완전하거나 아예 없다는 건 쉽게 말해 소득이 얼마인지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돈을 빌려줬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모든 부실의 씨앗이 된 거죠. 게다가 많은 서브프라임 대출에는 뭐랄까 시한폭탄 같은 장치가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변동금리부 모기지, 줄여서 ARM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처음 2년 정도는 아주 낮은 이자로 사람들을 유인해요. 와, 이자 싸다 하고 덜컥 기출을 받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그 기간이 끝나면 남은 28년 동안 이자율이 폭발적으로 뛰어오르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궁금해지죠. 아니, 고작 신용불량자 몇 명한테 빌려준 대출이 부실해진 게 어떻게 전 세계 금융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증권화라는 당시 월스트리트의 마법, 아니 금융연금술에 있었습니다. 마치 쓸모없는 납으로 번쩍이는 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이 위험천만한 대출 뭉치를 겉보기에는 아주 안전하고 매력적인 투자 상품으로 둔갑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걸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팔아넘긴 거죠. 자, 그 과정이 이렇습니다. 먼저 1단계, 수천 개의 개인 주택담보대출을 그냥 한 대 막 섞어서 커다란 바구니에 담아요. 이게 풀이죠. 그리고 이 바구니 자체를 MBS라는 이름의 상품으로 만들어서 팝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복잡하게 여러 바구니에서 과일을 몇 개씩 꺼내서 또 새로운 바구니를 만드는 것처럼 여러 MBS에서 조각들을 떼어내 다시 섞어요. 그렇게 탄생한 게 바로 CDO라는 한층 더 복잡한 상품이었습니다. 이렇게 층층이 포장하고 섞어버리니까 맨 처음에 들어있던 대출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무도 알 수 없게, 아니, 신경 쓰지 않게 된 겁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그 위험의 사슬이 한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평범한 개인의 주택담보대출 하나가 어떻게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복잡한 금융상품으로 변모해 가는지 그 마법 같은, 아니 기만적인 과정이 잘 나타나 있죠? 그리고 이 그래프가 바로 그 끔찍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주택시장이 무너지면서 모기지 대출이 부실해지기 시작하자 더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던 CDO, 바로 이 점선의 가치가요, 상대적으로 단순했던 MBS, 이 실선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가파르게 폭락해버렸습니다. 보세요. 이건 위험이 분산된 게 아니라 오히려 증폭된 거였죠. 겉은 번지르르하고 안전해 보였지만 속은 훨씬 더 취약했던 겁니다. 아니 근데 투자자들이 바보도 아니고 왜 이렇게 위험한 상품들을 안전하다고 철석같이 믿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신용평가 기관이라는 아주 중요한 플레이어가 무대에 등장합니다. 무디스, S&P, 피치.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세계적인 신용평가 기관들이죠. 바로 이 기관들이 그 복잡하고 위험한 상품들의 트리플 A, 즉 최고로 안전하다는 마법의 도장을 쾅쾅 찍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그 상품의 내용물이 뭔지는 뜯어보지도 않고 이 트리플 A라는 딱지만 믿고 안심하며 돈을 쏟아 부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이해상충이죠. 상식적으로 평가를 받는 쪽이 평가를 하는 쪽에 돈을 주면 공정한 평가가 나올 수 있을까요? 무디스의 경우를 보면 이 CDO 평가로 벌어들인 돈이 위기 직전 5년 동안 전체 수익의 무려 44%에 달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은행과 평가기관이 한 통 속이었던 셈이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했을까요? 결국 위기가 터지고 나서 사람들이 책임을 묻자 이 평가기관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그 트리플 A 등급은요, 저희의 그냥 의견일 뿐입니다. 법적인 보증이 아니에요. 라면서 발을 싹 뺐습니다.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그토록 신뢰했던 그 등급이 사실은 그냥 참고사항에 불과했다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었죠. 자, 지금까지 2008년 금융위기를 만들어낸 핵심 부품들을 하나씩 다 살펴봤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MBS와 CDO, 그리고 AAA 등급의 함정까지요. 그렇다면 그 끔찍한 위기로부터 10년이 훌쩍 지난 오늘날의 금융 시스템은 과연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같은 실수가 또 반복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2008년과 오늘날의 가장 큰 차이점, 첫 번째는 바로 주택 시장입니다. 2008년에는 끝없이 오를 것 같던 주택 가격이 폭락하면서 대출의 담보 가치가 통째로 사라져버렸고 이게 연쇄부실의 도화선이 됐거든요. 하지만 오늘날은 물론 최근에 가격이 좀 조정되긴 했지만 그때처럼 장기간에 걸쳐 급격하게 폭락하는 상황은 아니죠. 두 번째 차이점은 바로 규제입니다. 2008년 위기 전에는 규제 완화가 대세였어요. 은행들한테 마음껏 위험한 투자하세요라고 판을 깔아준 셈이죠. 하지만 위기 이후에는 전 세계가 정신을 차리고 바젤 3처럼 은행의 체력을 강제로 키우고 함부로 위험한 짓을 못하게 막는 훨씬 더 엄격한 규칙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가장 핵심적인 부분일 텐데요. 우리는 2008년에 봤던 그 괴물, 그러니까 MBS나 CDO라는 특정 위험을 막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금융 시스템은 또 다른 모습으로 진화했죠. 전 세계적인 부채 문제라던가 아니면 암호화폐 시장처럼 완전히 새로운 영역에서 우리가 아직 알아보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위험이 자라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2008년의 가장 큰 교훈은 진짜 위험은 항상 복잡하고 화려한 포장지 속에 숨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그 포장지를 열고 이 안에 대체 뭐가 들어있는가라고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과연 오늘날 금융 시스템의 그 화려한 포장지 속에는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또 다른 서브프라임이 숨어 있지는 않을까요?